네, 먹고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또 일어나시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등학교 학생들의 허리둘레 길이가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 중에서 36명을 선택을 했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평균이 70이고 표준편차가 3이랍니다. 표준편차가 3. 자, 여기서 이제 그 애매한 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의 표준편차는 표본 표준편차긴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추정식에 나와 있는 표준편차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애매한 상황들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세팅 다 써놓고 하는 걸 좀 추천하긴 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써놓고 뭐 사람 수도 써놓고 시그마도 써놓고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얘는 7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랑 7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게 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알면은 구하면 끝이야 사실상. 문제 자체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쭉 쓰시고 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32번도 바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고 여러분이 한번 다른 거 해봐.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짜리 표본이랍니다. 크기가 64겠고, 그 다음에 평균은 50,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10이랍니다. 이렇게 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됩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50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64니까 8분의 10 50 마이너스 1.96 곱하기 8분의 10. 뭐 끝이야 이게 사실.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입만 하시면 다 끝입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33번 요거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는 이제 모표준 편차를 알려주고 있긴 하죠. 표준 편차가 40. 자, 얘를 이용해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표본 평균 m은 x바에다가 플러스 이번에 신뢰도 99%니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8분의 40
다음에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8분의 40.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안 어렵다. 개념만 조금 복잡할 뿐. 오, 다음 넘겨서 우리 35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 35번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뭔가 미지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는 솔직히 이제는 별로 안 나오고 그냥 뭔가 미지수들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는 또다시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상황. 무평균은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는 아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모표준 편차가 2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2로 쓰면 된다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휴지 196개를 추출했다고 하니까 n값은 196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길이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이 A래요. 이 상황에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면 얘는 A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얼마냐면은 14일 겁니다. 14분의 2. 그리고 A 플러스 1.96 곱하기 14분의 2.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왼쪽 얘가 52.4다. 이거 계산하시면 A 나올 거고, 그럼 그거 이용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B 나오고.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문제 자체는 그냥 내가 아까 그 공식 얘기했었던 게 그냥 이거 알면 하면 끝. 정말 끝입니다. 자, 또 연습하자잉. 37번 해보시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니까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37.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언제든. 이번에는 개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내 구간 똑같이 구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자, 지금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항상 옆에다가 요거 3개 써놓고 문제 풀고 있거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개수,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 평균 요거 3개만 가지고 어쨌든 실내 구간은 다 나와. 진짜 이것만 알면 끝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67.41 그러면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5가 얼마가 되냐. 1이니까 0.14 이거 맞겠나? 요거 계산하면 또 끝입니다. 요거 루트 n 넘기고 제곱하시면 끝. 그러면 n 값 나올 거고 n 값 나와서 요거 계산하시면 a도 나오겠죠. 흐름이 항상 이럴 거야, 얘들아. 이런 추정 문제는 흐름이 항상 이래요. 항상 그냥 이 실내 구간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실내 구간에서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비교를 해서 미지수를 하나씩 구해 나가는 과정일 겁니다. 흐름이 언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만 잘 구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어렵게 낼 게 없어요. 이게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은 그 통계학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어. 넘어가도 되겠나?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자, 이 길이를 묻는 요런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요 경우는 이제 사실 모든 미지수의 값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특정 값만은 구할 수 있는 요런 상황들도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39번. 자, 평균이 m이고 시그마 모표준 편차가 1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근데 표본 평균이 20이랍니다. 근데 이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시면은 요거랑 요거라고 한다. 그럼 이제 얘를 제대로 한번 써보시면은 이 m이라는 애는 요거겠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굳이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구하라는 거는 b 빼기 a입니다. b 빼기 a. 자, b 빼기 a는 얘네 둘 사이를 빼라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아까 흘러가듯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니까 b 빼기 a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될 거고요. 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요것만 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얘는 몰라도 돼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다잉. 표본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은 바뀌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얘는 안 바뀝니다.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이 무엇이냐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야. 표본 평균과 상관없이 그냥 요것만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해보실까요? 40번 문제.
맞긴 하지. 여기가 계산이 좀 빡세요. 이 1.96, 2.58이 좀 짜증나. 루트 뭐 그것도 있고 좀 짜증나긴 해. 이러고 있네. 맞긴 하지.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다 똑같아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만 실내 구간 구하시면, 그러고 구하라는 거 뭔지 확인해서 비교만 잘 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각각에 대한 실내 구간 먼저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x1 더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두 번째는 x1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99%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2 바 더하기 2.58의 20분의 시그마. 20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왼쪽은 x2 바 마이너스 2.58의 20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러고 이제 조건 보면 되는 거야. x1 빼기 x2가 1.34고요. 얘랑 같다는 거지. A랑 C랑. 그러면은 이 말입니다. 그냥 여기 지우고. x1 바 마이너스 1.96의 10분의 시그마는 x2 바 마이너스 2.58의 10분의 시그마. 20분의 시그마. 이 둘이 같다라는 소리겠으니까 지금 여기서 x1 빼기 x2가 얼마인지 알려줬다, 그치? 그러면은 요거 넘겨가지고 x1 빼기 x2 계산하시면 시그마가 나오겠다, 그쵸? 시그마가 나오게 될 거고, b 빼기 a는 어딨어? 이거구나. 이거 두 개 빼는 거. 그러면은 시그마 알게 되면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됐는가? 그래서 식만 한번 써볼게요. x1 빼기 x2 이 값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2.58 곱하기 20분의 시그마. 아니 이거 진짜 계산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요거 계산 잘 하시면은 시그마 나오고, 그러면은 저기 시그마 대입하시면 길이 나오고 끝입니다. 자, 오른쪽에 42번 요거 한번 해볼게. 보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제품 100개를 임의로 추출한다. 자, 그럼 n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네요. 표준 편차, 표본 평균도 모르고, 시그마도 일단은 모르긴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두 개를 몰라요. 근데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즉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이죠. 10분의 시그마 요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여기서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가 된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같은 신뢰도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이 돼야 된대. 3분의 1. 그럼 길이가 이 녀석의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잘 보세요. 2는 못 건드리고 1.96도 못 건드릴 거고 시그마도 못 건드릴 거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얘가 3분의 1이 된다는 건 요 값이
30분의 시그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치? 그러려면은 n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냐? 900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n이 30이라는 거니까 n의 값이 900이 돼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실내 구간 찾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생각을 하는 거야.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조절해야 되는 건 뭐냐? 결국 그 루트 n을 조절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루트 n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표본이 늘어날수록 이것도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표본이 늘어나면 실내 구간이 줄어들어요. 즉,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거야. 그렇겠지, 당연히. 표본이 늘어나면 정확해지겠죠. 자, 43번 한번 해볼까? 요거 한번 트라이.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래? 자,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실내 구간이 7.5 이상 9.5 이하로 나왔잖아. 그럼 이 경우에 누가 만약에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하시면 이 표본 평균은 반드시 8이 되는 거 맞겠나? 8이 아니지. 8.5죠. 8.5. 8.5. 자, 왜 그러냐? 이 실내 구간이라 하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X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만큼씩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실내 구간이 이렇게 A 이상 B 이하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 경우에 표본 평균은 얘네들 더한 거의 절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애초에 80 빼기 A, 80 플러스 A 이렇게 쉽게 알려줘서 완벽하게 바로 알 수 있었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막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자,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 이게 막 57.34와 54.12 사이다.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 둘의 중점입니다. 중점. 사실상 중점 기준으로 양옆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바로 표본 평균 구할 수 있겠고, 길이를 이용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값을 좀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내 구간이 나와 있을 때 이 양끝 값을 더하는 것과 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해보시면, 자, n이 25라고 되어 있으니까 m x1 바 플러스 1.95% 맞죠? 96 x1 바 마이너스 1.96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 플러스 a 80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동으로 x1 바는 80인 거고 a는 1.96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사실상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계속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해봤을 때 이 m의 값은 x2 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다음에 x2 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 맞죠? n명이고 x2 바 맞고 95% 맞고, 얘가 이제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16분의 15 x1 바 마이너스 7분의 5a m 16분의 15 x1 바 플러스 7분의 5a. 자, 똑같습니다. x2 바가 뭐가 될 거냐면 16분의 15 x1 바 이렇게 될 거니까 x1 바가 80이고요. 그러면은 x2 바는 75가 되겠죠. 여기다가 80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7분의 5a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가 7분의 5 곱하기 1.96이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n의 값은 49인 거 맞겠나? 이렇게.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이것만 식만 잘 세우면 정말 어려울 거 없어요. 비교만 잘 하시면 됩니다. 식 잘 세우시고 비교하시고. 이제 안 그런 예시가 뒤에 나오죠. 45번.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신뢰도가 바뀌는 경우에 대한 얘기고요. 아마 그 한쪽 방향으로만 신뢰도 찾는 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 아마 안 나올 거야. 의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건. 표준편차 42, 개수는 49, 표본 평균은 750. 오, 그래, 그렇다 치자고. 간만에 다 알려주는 문제다,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할 겁니다. 추정을 할 건데, 신뢰도를 몰라요, 이번에는. 신뢰도를 몰라. 그래서 뭐 알파 퍼센트라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식 써보겠습니다. 750 더하기 이걸 모르는 거야. 여기 원래 1.96이었는데 95%일 때. 근데 이제 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49니까 7분의 6이겠네요. 7분의 6. 그 다음에 750 마이너스 k 곱하기 7분의 6. 자, 일단 이렇게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식 써보자 이거야. 신뢰도를 모른다는 건 이 1.96 얘가 바뀐다는 소리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 어떻게 하는지 요거 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뭐 761.28, 738.72 뭐 이렇게 된답니다. 뭐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여기만 딱 보면 될 거야. 여기만 딱 봤을 때 얘가 761.28이라고 하니까 7분의 6K가 11.28일 거고요. 그러면 그러겠지? K를 계산을 해보시면 아니 근데 네.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네. 그냥 6K에 대한 어? 아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아, 6. 아, 7분의 6이 아니라 이게 6이다. 아, 내가 7분의 6을 계산을 하고 다시 7을 나눴네. 아, 뭔 소리인지 이해했다. 아, 이거라고? 그러네. 그러네. 7분의 6 계산해놓고 또 7 나눴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K가 뭐가 되냐? 1.88이네요. K가 1. 그렇답니다. 88. 그래, 1.88 보니까 있긴 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럼 몇 %죠? 94. 94%인 겁니다. 뭔 소리냐, 이게. 1.88이라는 소리가 웽 되어 있을 때 여기가 지금 1.88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요게 딱 반 갈랐을 때 이쪽이 지금 0.47 이라는 소리니까 지금 앞뒤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하나 딱 나눠 주시면은 마이너스 1.88에서 0.47. 그러면 총 신뢰도 몇 %? 94%. 요거 두 개 더해서.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식으로 이 신뢰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특정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앞, 뒤로 풀마로 했을 때 이 부분만큼의 퍼센테이지 구하시면은 그게 신뢰도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 47번 문제 한번 해볼까? 넘겨가지고 요거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47번 문제 요거 하고 성질에 대한 얘기하고 아까 전에 표본 쪽 다시 넘어가서 조금만 문제 몇 개 더 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테스트 보고 마칠게요. 예진아, 너네도 확통 3학년 때 하지? 응. X1 바랑 M이랑 다르죠? 얘가 이제 그 실험의 결과고, 이건 이제 원래 모집단의 평균인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명 중에 50만 명 뽑았으면 얘는 그 50만 명의 평균인 거고, 얘는 5천만 명의 평균인 거. 근데 이거를 M을 못 구하니까 요것만 구해서 이걸로 이제 하는 거야. 둘이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르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하나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 문제에서는 조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 지금 두 번 표본을 뽑잖아. 이 둘의 표본 평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거의 뭐 100% 확률로 무조건 다를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다른 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은 어차피 이거 길이만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본 평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개수랑 표준 편차 그리고 요 신뢰도 요것만 딱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식을 좀 쓰신다면 x1, x2는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맞는 거야 오히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지금 2 곱하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거의 2배래잖아.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의 값이 1.29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뭐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k가 1.29라고 하니까 80.4% 그죠? 그래서 여기가 1.229 그럼 여기가 40%니까 40.2% 여기도 40.2 그러면은 80.4%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아시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16번 문제 요거 한 번만 해볼게. 알겠죠? 이거가 조금 중요한 문제라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 하고 10분 쉬었다가 시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결과 누구에게도 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답지 불러드리고 저도 안 볼 거예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16. 자, X라는 애가 모평균 50,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10, 얘를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출한 크기 4짜리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X반은 무엇을 따르냐? X반은 평균이 50이고 크기가 4니까 5의 제곱 따르겠다. 그럼 첫 번째 기억 뭐 맞겠죠? 기억에서 이 X 얘는 50일 거고요. X의 평균입니다. 평균 뭐 평균이 5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50이 될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 X바의 평균도 5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더 하면은 10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맞겠나 이거? 니은이 여기서 삭제가 되는 좀 리스크할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돼. 계산을 해보시면 맞거든. 계산해보시면은 맞는데 제가 계산 안 하고 저번에 표준 편차와의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계산을 해보자고. P A보다 X가 크거나 같은 확률.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 당연히 표준화 하셔야 됩니다. 표준화를 해주시면은 P A 빼기 50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냐? 10이거든. 이렇게 이게 될 거고 P X바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P A 빼기 아이고 잠깐만 이거 왜 X냐? Z죠? A 빼기 50 나누기 얘는 5겠다. 에이고. 자, 그럼 여기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한번 딱 그려 보았을 때 10분의 A 빼기 50이랑 15분의 A 빼기 50 중에 뭐가 더 크냐? 얘가 더 크거든? 값 자체가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5분의 A 빼기 50이 있겠고 얘보다 더 앞쪽에 10분의 A 빼기 50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어디 확률이 더 크겠냐? 이쪽 편 확률이 더 크겠죠. 왜냐면 Z가 더 큰 쪽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되겠나?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자, 지금 얘가 Z가 10분의 A 빼기 5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5분의 A 빼기 50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를 계산하는 상황에서 A는 5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5분의 A 빼기 50은 여기에 있고 10분의 A 빼기 50은 얘까지 포함된 이 부분의 넓이인 거니까 왼쪽 부분이 당연히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표준 편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x의 표준 편차랑 x바의 표준 편차 중에서 x의 표준 편차가 더 크거든? 표준 편차 자체가. 그럼 제가 저번에 이거 뭐라 그랬었냐면은 얘네들 크기 비교할 때 그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만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거를 비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으면 표준 편차 큰 쪽이 확률이 더 높겠죠. 예를 들어 얘가 1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었으면 얘는 예를 들어 0.5 표준 편차만큼 밖에 안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계산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야,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이게 좀 재밌는데 자연수 갑자기 나오면서 얘도 사실 뭐 계산만 하면 되긴 합니다.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다 똑같아. 그냥 통계 쪽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짓이 그냥 똑같습니다. P X바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P X바가 40보다 뭐야? X구나, 이게.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X바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플러스 100분의 B. 이거보다도 커지게 하는 자연수가 13개다. 자, 각각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얘는 이제 P,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얘는 P,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1587 얘는 0.0228 인 거 맞겠나? 대칭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겠고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부터 1까지 요만큼의 확률을 0.5에서 뺀 거랑 같다. 그러니까 0.5 빼기 0.3413 얘는 0.5 빼기 0.4772 이렇게 되면서 땅땅 이거 넘겨주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100분의 B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은 0.1359 뭐 이렇게 나온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B는 1부터 13까지 있겠죠. 그래서 B의 개수는 13개 1부터 13까지 이런 느낌으로도 문제가 나오겠다.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전부 다 똑같으니까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쉬워질 겁니다. 지금 처음이라 어려운 거지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야. 자, 마지막 10분 쉬었다가 시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0분 볼게요. 시험은.